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일본 현지인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발언들로 일본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치인들은 여기에 군사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 유엔 대북 제재 감시 활동 동참을 명분으로 20여 년 만에 호위함을 일본에 입항시켰습니다. 최근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군사 활동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일본이 북한 감시를 명분으로 우방국들과 군사동맹을 강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군사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5일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일본 도쿄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항시켰습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일본 해상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마치고 도쿄에 기항한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해외 영토가 없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독일 함정의 일본 기항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케이아임 쇤바흐 독일 해군 총감은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군기를 파견할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2, 3년마다 한 번씩 해군 함정을 이 지역에 파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 해군 호위함을 일본에 파견한 명분은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위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 석유 제품 북한 수입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제재를 피해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을 통해 석유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더불어 이를 감시하는 활동에 독일도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에른함은 이달 중순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해상 환적 등을 경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남중국해를 거쳐 베트남, 싱가포르를 들렀다가 내년 2월 독일로 복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명분일 뿐 오히려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치인들이 독도를 뺏어오기 위해 군사비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무력 전쟁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총선을 앞뒀을 당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면서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방위비를 늘려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완전하게 한국과 독도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외교안보, 경제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공약과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정책뱅크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외교와 안보 부분이었습니다. 자민당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으로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 역사 인식 등을 둘러싼 이유 없는 비난 등 우리나라 일본의 주권 및 명예,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에 관한 과제에 냉정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전인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민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 호주, 인도, 유럽과 더불어 대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북일 정상회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토록 압박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방위력 대폭 강화를 전제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고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GDP의 1% 범위에서 억제하는 관행이 유지된 일본 방위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1976년 국민 총생산 대비 1% 이내로 방위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을 마련했다가 방위력 증강에 나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내각 시절인 1987년 이 원칙을 폐지해 방위 예산이 GNP의 1%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GNP 또는 GDP 대비 방위 예산이 1%를 초과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감소했던 2010년뿐이었고 대체로는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의 방위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자민당은 다가오는 총선 공약을 통해 이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식 선언한 셈입니다. 자민당은 또 아베 신조 제2차 정권 초기인 2013년 안보정책 기본지침으로 마련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2018년 책정한 방위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조기 개정도 공약했습니다.
방위대강은 대략 10년간 일본 정부가 추진할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방위대강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합니다. 현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은 2023년까지의 계획이 반영돼 있는데 이를 조기에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는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기했습니다. 또 상대 영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억지력 향상을 추진한다고 적시해 사실상의 상대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습니다. 이를 접한 진보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은 세금으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력 전쟁 같은 비현실적인 말을 왜 하는 걸까? 놀랍다. 이게 2021년의 모습이라니. 말로도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면서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 충격적인 논리와 결과입니다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 속에서도 극우 네티즌들은 달랐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극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단 시류 지배된 죽도를 되찾는 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 말해도 귀를 기울일 그들이 아니다. 무력 전쟁 찬성. 일본은 어떻게 하면 탈환할 수 있을지 머리를 짜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도 지금까지 응석을 받아온 일본 정치의 책임도 있다. 말로만 불평하면 금방 물러난다고 얕볼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단숨에 강경하게 대치해 봅시다. 일본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로비에서 일본 편을 드는 나라를 많이 만들어 한국을 압박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보내는 일일 것이다. 국제 여론을 끌어안고 엄정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인은 평화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의 위기 위험이 다가오지 않으면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민 차원에서 제대로 국방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중러 연합에 공격당한 뒤로는 너무 늦습니다. 핵 보유 등도 포함해 제대로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죽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람한테 업신여김만 당한다. 응징이 필요합니다. 울면서 사과할 정도의 응징으로 죽도가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들을 양분 삼아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부 자민당도 정말로 죽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본의 영토, 영공에 매일 전투기를 보냅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으로부터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맺지 않고 맺고 있는 것은 미국뿐이라고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일본인의 주권의식이 희박하다 말하지만 의식이 낮은 것은 정부 여당이지 국민이 아니다. 돈 계산만 열심히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매번 저 자세, 유감과 표명뿐이다.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경제 제재를 발동했어야 하는 건데도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을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